새벽 푸른 빛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아침. Thank you. You too. 이 Goodbye. 거대한 도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로 깨어납니다. Here's your receipts. 여기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다은. 26살의 그녀는 편의점 폐기 시간이 지나 갓 나온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입습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 편의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 덜 깬 손님들의 귓가를 때릴 만큼 씩씩합니다. 통장 잔고는 비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아직 꿈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은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바로 굴지의 대기업 LK그룹 비서실 최종 면접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뜨는 남자가 있습니다. LK그룹의 후계자 한서준 본부장입니다. 그의 아침은 숨막힐 듯 고요합니다. 갓 다림질된 슈트, 섭씨 85도로 정확히 맞춰진 에스프레소, 그리고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스케줄표. 그는 사람의 온기보다는 숫자의 정확함을 믿는 남자입니다. 그에게 오늘 예정된 비서 면접은 그저 귀찮은 시간 낭비 혹은 멍청한 지원자들을 걸러내야 하는 지루한 작업일 뿐입니다. 전혀 다른 궤도를 돌던 두 행성, 다은과 서준. 그들이 충돌하는 건 예고 없는 사고와도 같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다은은 로비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서 산 컵떡볶이를 손에 꼭 쥔 채였죠. 왜 하필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왜 하필 그 안에 한서준이 서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다은이 외치며 모퉁이를 도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다은의 손을 떠난 붉은색 컵떡볶이가 공중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더니 서준의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그 최고급 회색 슈트 위로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듯 쏟아졌습니다.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 떡 구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준은 자신의 가슴팍을 덮은 붉은 양념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그 저렴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다은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면접이고 뭐고 당장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냉기가 너무나 무서웠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연봉을 몇 년을 모아도 못 사는 옷이야. 다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할부로라도 평생이 걸려도 갚겠습니다. 그러자 서준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갚아?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면접 보러 왔나 본데 돌아가. 당신 탈락이야. 그 한마디가 다은의 마음속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던 겁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으면 사과도 못합니까? 옷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사람을 무시해요. 저 일 잘해요. 시켜만 주시면 이 옷값 제 몸으로 떼어서라도 갚아서라도 갚을 거라고요.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감히 본부장에게 대드는 지원자라니. 그런데 서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루했던 그의 일상에 떡볶이 국물처럼 강렬하고 엉뚱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는 턱을 개며 말했습니다.
몸으로 때운다? 자신감이 대단하네? 좋아. 그럼 내 개인 비서, 그거 해. 그렇게 떡볶이 국물로 시작된 500원짜리 동전보다 가볍지만 5억보다 무거운 그들의 채무관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은의 회사 생활은 예상대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서준은 마치 다은을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샌드위치 속 오이를 핀셋으로 빼오라고 시키질 않나, 보고서의 줄 간격이 1mm 틀렸다며 반려하질 않나, 커피 온도가 식었다며 하루에 10번도 넘게 탕비실을 오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비서들이라면 벌써 3번은 도망갔을 상황. 하지만 다은은 잡초 같은 여자였습니다. 오이가 싫다면 오이 냄새조차 안 나게 준비했고, 줄 간격이 문제라면 자를 대고 맞췄습니다. 서준의 까다로운 요구는 다은에게 일종의 퀘스트와도 같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옷값 다 갚고 당당하게 사표 던져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던가요? 서준은 자신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묵묵히, 때로는 씩씩하게 해내는 다은을 보며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견디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고작 떡볶이 국물 묻힌 이 여자가 받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서준의 시선이 서류가 아닌 다은의 뒷모습을 쫓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사무실엔 2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적막한 사무실엔 타자 치는 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했죠. 그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다은이 아니라 서준의 배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는 서준에게 다은은 조용히 다가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편의점 컵라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세지와 치즈를 듬뿍 넣은 다은만의 특제 레시피였죠. 드세요. 본부장님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서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안 먹어. 몸에 안 좋아. 하지만 다은은 굴하지 않고 젓가락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이게 몸에는 안 좋아도 마음에는 약이에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진짜 죽음이라니까요. 망설이던 서준은 못 이기는 척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맛. 하지만 그 안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최고급 요리보다 좁은 사무실에서 다은과 마주보고 먹는 이 컵라면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후루룩 면을 삼키는 서준을 보며 다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죠? 거봐요. 세상엔 비싼 스테이크보다 맛있는 3,000원짜리 행복도 있다니까요. 서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 이 여자의 컵라면 한 그릇에, 아니 그 환한 미소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빗소리는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고 2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회사 창립 기념 파티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파트너가 필요했고 고민 끝에 다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다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업무의 연장이야. 수당 줄 테니까 나와. 라는 서준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수락했죠. 파티 당일 서준은 파티장 입구에서 멈칫했습니다. 평소 질끈 묶었던 머리를 풀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다은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수수하지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가요? 대여점에서 제일 싼 걸로 빌린 건데. 다은이 수줍게 묻자 서준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예쁘네. 아주 많이. 왈츠 음악이 흐르고 서준은 다은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춤을 출 줄 모르는 다은이 서준의 발등 위에 발을 올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순간 그곳엔 가난한 취준생도 까칠한 재벌 2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만 있었죠.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드라마에 위기가 빠질 수 없듯 잔인한 현실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서준의 정략 결혼 상대인 약혼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준 씨, 격떨어지게 비서 나부랭이랑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준이 화를 내며 막으려 했지만 약혼녀의 독설은 멈춤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착각하지 마. 서준 씨랑 우리 집안 합병 걸려 있는 거 몰라? 네가 여기서 알짱거릴수록 서준 씨만 곤란해져. 주제 파악 좀 하지? 주제 파악. 그 네 글자가 다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잊고 있었던 현실이 3,000원짜리 컵라면과 수천만 원짜리 와인의 차이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서준의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본분을 잊었네요. 저는 그냥 옷값 갚으러 온 비서일 뿐인데. 다은은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린 밤, 밖에는 야속하게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사라진 파티장, 서준은 약혼녀와 수많은 임원들 사이에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회사의 이익, 아버지의 기대, 안정된 미래, 그 모든 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엔 텅 빈 다은의 자리만 보였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묻히고 당당하게 대들던 여자. 컵라면을 내밀며 웃어주던 여자. 그녀가 없는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 서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함께 컵라면을 먹어줄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젠장. 서준은 약혼녀를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은은 옥탑방 문을 걸어 잠그고 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다은! 문 열어! 나야 한서준! 다은은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본부장님이랑 저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떡볶이랑 스테이크는 같은 식탁에 놓일 수 없다고요. 그러자 문 밖에서 비에 젖은 서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래? 난 이제 떡볶이가 더 좋아졌어. 당신이 알려준 그 싸구려 컵라면 맛이 내 인생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다고. 합병? 돈?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나 능력 있는 거 알잖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된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완벽하던 머리도 비싼 슈트도 다 망가진 채로요. 그는 다은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당신 없는 내일은 해결이 안 돼. 서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다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 진짜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빚도 있고. 서준은 다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식 웃었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 당신은 평생 내 옆에서 웃기나 해.
그거면 돼. 사랑의 이다은. 에필로그. 비가 그친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좁은 옥탑방방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서준은 다은의 어깨에 기대어 말합니다. 근데 그 떡볶이 국물 묻은 양복 아직 안 버렸다? 다은이 놀라 쳐다보자 서준이 덧붙입니다. 우리 가보로 남길 거야. 내가 너한테 콕 깨인 역사적인 날이니까. 가진 건 없지만 누구보다 씩씩한 캔디와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왕자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완성된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500원짜리 로맨스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떡볶이 국물처럼 강렬하고 컵라면처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때는 피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건 신이 보낸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500원짜리 로맨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